안녕하세요. 파파앤선의 파파입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올린 동영상에 대해서 댓글을 주신 분이 계신데 그거 관련해서 간략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댓글 주신 분이 지성홀딩스라고 지주회사를 좀 분석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도 지주회사에 대해서 좀 투자도 해보고 좀 최근에 또 매도를 한 것도 있지만은 지주회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래서 저도 한번 같이 보는 차원에서 지성홀딩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성홀딩스 지금 4,895원에 지금 가격이 주가가 이루어져 있고요. 기업 개요를 보면은 2020년 5월 1일부로 지주회사를 전환을 해서 인적 분할을 했네요. 물적 분할을 하지 않고 일적 분할을 했으면 아마 주가가 조금 올라갔을 거예요. 올라갔고 그게 그 다음에 배합 사료 첨가제를 영위를 하고 있고 이게 아마 이지 바이오라고 지금 인적 분할이 된 것 같아요. 이쪽 하는 업체는 그 다음에 양돈, 산라노, 육계, 추구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주로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주회사답게 퍼는 3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회사를 쭉 장기 차트를 쭉 보니까 그냥 완만한 어떤 저성장주의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지성바이오도 마찬가지였고 크게 주가가 요동치지가 않고 완만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 업종 자체도 보면은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수입 원재료라든지 환율에 조금 민감하게 수입 구조가 매출은 그대로 쭉 유지하는 패턴인데 수입 원재료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구제역이라든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병원에 이제 조금 동물 병원에 따라서 수익이 이제 나오고 좀 줄어들고 하는 그런 구조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불규칙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기적인 어떤 그래프상에 보면은 약간 불규칙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매출이 조금 규칙적으로 유지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마 경기 민감도는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양돈이라든지 도축이라든지 양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꾸준하게 수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도는 낮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 주식에 대한 성격은 저성장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5월 1일부로 지금 인적 분할이 된 상태 지주회사로 이제 전환이 됐죠. 그 지주회사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지주회사를 크게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것만큼 지주회사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주회사의 가치가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게 이중 더블 카운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더블 카운팅이 30%가 됐다, 40%가 됐다, 그 다음에 60%가 됐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자회사, 지주회사 할인율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은 한 37%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업체가 이제 하림 지주인데, 하림이 이제 닭고기 주로 이제 판매하고 양계하고 이런 업체잖아요. 그래서 하림 지주 같은 경우에는 67% 정도 할인율이 그만큼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회사까지 포함해서의 그 전체의 가치에 대해서 할인율이 67%나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SK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지주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쭉 보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게 그 지주회사의 주가를
그 어떤 그 순자산 가치 뭐 NAV라고 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자본이죠. 뭐 별도 재무제표상의 자본 이상으로는 크게 치주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별도 회사의 장부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 가치, 자회사의 시장 가치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이게 이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회사의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지주회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게 크게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더블 카운팅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보면은 자회사들도 있고 뭐 비상장사들도 많이 상장사들도 있고 비상장사들도 있고 이런 분위기인데 여기 보면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상장사 가치가 일정 부분 올라간다든지 근데 보면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하림지주와 좀 틀려가지고 그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장사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주로 이제 양돈, 양계, 뭐 도축 이런 쪽에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보인다면은 뭐 옵티맘 이 회사가 보니까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연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동물 병에 대해서 어떤 연구 이런 쪽에 주로 바이오 쪽으로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좀 주가도 퍼도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옵티맘의 어떤 주가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 가치가 반영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비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크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양돈, 양계 이런 쪽이 수직 계열화된 상황의 사료, 부국 사료 같은 그런 비상장사가 상장 여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 상장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장부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상장이 되게 되면 재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거 외에는 이제 지주사들은 배당을 많이 해줘야 되죠. 근데 이 회사가 2020년 5월 1일부로 지금 인적 분할이 됐기 때문에 지주회사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올해 내년 봐서 배당을 많이 해줄지 과거의 패턴을 보면 크게 배당이 1% 정도 배당 수익률이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수익이 나면은 바로바로 지주회사는 그 자회사의 어떤 배당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배당을 다시 지주회사의 주주한테 배당을 많이 해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주가를 보면 5월 1일 이후에 쭉 인적 분할이 된 연후에 그 영향으로 최고 쭉 이제 주가가 기존에 주가가 좀 최저 주가가 4,400원이었는데 4월달 이후로 그 영향으로 쭉 올라서 5,7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거는 아마 또 이 상반기에 1, 4분기에 실적이 나름 좋았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었고 그래서 쭉 5,770원까지 올라가다가 지금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또 최근에는 좀 쭉 흘러내렸는데 이 부분은 그 지금 투자를 한다는 미국의 사료업체를 4천억 정도 매출하는 업체를 투자를 한다고 하는 그런 공시가 있더라고요. 그 공시 관련해서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회사 입장에서는 같은 사료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시너지가 있다고 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을 어떤 좀 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게 결국은 하락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 주가가 4,895원 이렇게 좀 흘러내렸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주회사의 별도 재무제표상의 순자산 가치를 환산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4,400원, 500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기본을 깔고 여기서 계속 그 상장 자회사의 상장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비상장사의 자회사 중에 비상장사의 앞으로의 상장 가능성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약간의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성장주기 때문에 그 어떤 안전성은 있어요. 크게 흘러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안정성은 있지만 이걸 어떤 요새 성장주 같은 개념으로 크게 수익이 날 것이다, 크게 어떤 뭐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 그러나 그거는 뭐 누구도 예상을 할 수 없는 거고 다른 또 호재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 지주회사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본을 생각하시고 그 기준 하에서 어떤 주가가 움직인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파파앤선이었습니다.